자, 이번에 살펴볼 제품은요, 스텝 드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풍년 쿄가 신춘이라는 제품이고요. 6분의 1 스케일입니다.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본 거는 2023년 5월이었어요. 그때 다른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그 쇼핑몰이 갑자기 망하는 바람에 전부 주문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다행히 환불은 받았는데 그냥 이 제품을 포기하고 있었다가 코믹스 아트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고 2025년의 마지막 날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14만 1,000원이었고요. 지금 그 돌림판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도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어요. 이거를 좀 빨리 재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제품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박스 전면에는 풍년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어요. 그 농사 지을 때 그 풍년 그거죠. 그거랑 이 피규어랑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한자 수준은 저게 전부라서 이거 제품의 실제 모습은 이제 박스 뒷면에 다양하게 실려 있습니다. 자, 박스의 윗면도 비슷한 디자인이고요. 밑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15세 이상가라고 한자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영어로 aged 15 and over라고 적혀 있죠. 자, 블리스터를 꺼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아크릴 스탠드도 같이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단점을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화면이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인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스마트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블리스터의 부피는 가격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구성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느껴집니다. 요 배경을 따로 담은 이런 그 얇은 받침대하고 그다음에 앞면에 이제 피규어하고 베이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얼핏 보면은 피규어가 베이스랑 처음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구성품들을 꺼내 봤는데요. 그 비싼 벼루처럼 디자인된 커다란 직사각형 베이스가 있는데 여기 나뭇가지가 아예 처음부터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나뭇가지에 조금 엉성하게 좀 얹혀져 있다 보니까 잘못 놓으면 자꾸 떨어지면서 열자마자 얼마 안 돼서 생긴 스크래치예요. 피규어 자체도 이제 상처가 나버렸습니다. 제가 비슷한 제품을 겪어본 적이 있었는데 벚꽃 요정 사쿠라미쿠 때도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조형이었는데 얘가 자리를 못 잡고 자꾸 떨어지거든요.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느 자리에 놔야 되는지 설명서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냥 사진만 보고 대충 위치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 엉덩이 부분에 뭐 핀이 따로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평평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각도에서 정확하게 놔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중국의 그 전통 가구처럼 보이는 소품이에요. 원래는 요 옆면에 뭔가 하얀 가루 같은 게 있었는데 손으로 문지르니까 그냥 닦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앞면과 뒷면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생겼고 플라스틱 핀이 3개가 있는데 각각 어느 위치에 끼워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란 문풍지 같이 생긴 거는 여기 가구 위에다가 얹어 놓는 방식인데 이거는 보면은 이제 도형이 좌우 대칭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위치에다가 이걸 정확히 놔야 되는지 그런 설명도 역시 없습니다. 이것도 단단히 고정되는 방식은 아니라서 너무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제품을 꺼내서 이것저것 살펴보도록 할게요. 캐릭터 자체는 아주 이쁩니다. 손가락을 자신의 턱을 가리키고 있고 윙크를 짓는 모습. 판치라도 살짝 보이고 머리카락결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스를 신고 있는데 옛날 중국 전통 복장의 검스라는 거는 이게 옛날 복장이 아니란 얘기죠. 쇼핑몰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뭇가지 방향이나 모양 같은 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가지가 피규어를 찌르고 있는데 원래는 위로 향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위로 휘어보려고 했지만 잘못하면 이게 부러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얘가 떨어지지 않게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거 핀 3개 중에 제일 긴 거를
저 나무 뒤에다가 꽂아가지고 캐릭터의 머리카락을 받치도록 임시 조치를 해 두었습니다. 받침대가 상당히 넓은 편이라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사이즈 제가 적어 놨거든요. 이게 상당히 부피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보통 장식장에다 피규어를 전시하면 뒤쪽에 하나 앞쪽에 하나 이렇게 놓는데 얘는 구조상 한 깊이를 혼자 다 차지를 해버립니다. 지금 리모컨에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수동으로 스위치를 눌렀다 껐다 하면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베이스 자체는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얘가 떨어지면서 자꾸 상처가 나니까 그게 좀 가슴이 아프고요. 나무는 그럭저럭 이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렇게 나뭇가지가 마구 휘어져 자라는 모습을 보통 그 분재라는 거를 많이 기르잖아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나뭇가지예요. 자, 그러면 근접 상태에서도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작지는 않지만 요즘 나오는 너무 거유의 그런 피규어들에 비하면은 좀 소박한 수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뒤에 꽂아놓은 받침대가 이게 제 위치에 있는 건지 그것까지는 확신이 안 돼요.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아니, 아크릴 스탠드는 넣어주면서 왜 설명서가 없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이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문풍지 배경, 저거를 저 벼루같이 생긴 베이스 뒤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가구도 정해진 위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테두리에 살짝 올라온 부분에 바짝 닿도록 그냥 배치를 했어요. 배경이 더 풍부해져서 이번에는 화면을 가로 화면으로 바꿔서 회전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풍지가 있으면 뒤에 머리카락 부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풍지가 없는 버전과 있는 버전 이렇게 따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보통 나무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꽃잎 같은 게 흩날리면은 약간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그 벚꽃 비 내리는 풍경과 비슷하게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제품은 중국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으니까요. 일본 거하고 섞이면 안 되겠죠. 자, 장식장에 진열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비닐에 쌓여있던 아크릴 스탠드를 꺼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꺼내서 보던 제품이 이 제품이고, 옆에 이 제품은 예전에 제가 리뷰한 적이 있었던 시아미 대모왕인가? 네, 그 제품이거든요. 둘 다 중국풍 배경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병이라든지 분재 같은 거를 늘어놓은 이 배경을 보통 책거리라고 하거든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제 책장이나 장식장 같은 그런 분위기는 이 제품이 처음이어가지고 원래는 이 제품을 먼저 사고 이 제품을 나중에 샀었는데 이 제품이 계속 발매 연기가 되다 보니까 얘가 먼저 도착을 해버린 거죠. 원래는 이 자리가 토키사키 쿠루미마 모아두던 칸이었는데 얘가 워낙 부피가 크다 보니까 얘 하나 때문에 쿠루미 여러 개를 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요 장식장 칸은 요런 중국풍의 분위기의 피규어들만 따로 모아두는 용도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자면 가격에 비해서 구성도 여러 가지로 다채롭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는 있는데 설명서의 부재로 인해서 이 캐릭터의 전시된 위치가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떨어질 때 스크래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밖에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제품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실 수 있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